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행복을 전하면 행복이 온다. 기분 좋은 생각에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마음으로 대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행복을 전하면 행복이 옵니다. 감스님들도 감스님들 주변 가족, 그 다음에 친한 친구, 그 다음에 동료들에게 항상 행복을 전하는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어제 감사 스마일이 어제 강남에 다녀왔습니다. 소담소담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서 또 유튜브 본사에서 또 진행되는 또 오프라인 세미나에 좀 다녀왔는데 제가 일정을 하루에 이렇게 오후 일정 전체를 강남에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었고, 특히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김현욱 아나운서하고 이 고명환 작가님 많이들 아시죠? 저도 이제 메밀꽃이 피었습니다. 거기 메밀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 식당에도 다녀왔는데 진짜 책을 갖다가 읽고 매출의 신이 되었다라는 이 고명환님의 한 40분, 50분 정도의 강의가 너무 와닿았고, 가슴 설레면서 이렇게 아침마다 방송할 수 있는 제 자신, 그리고 특히 또 소담소담 토크 콘서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여러가지 내용들이 너무 와닿아서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는 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감사스마일 찐팬분들께는 제가 멤버십 영상으로 한번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고, 이 책을 갖다가 돌아오는 지하철 내에 한 3분의 1 정도를 읽었는데, 중고 서점에서 10배 가격에 거래되던 이런 책이라는 게, 진짜 책을 읽고 장사든 그런 나의 인사이트든 부동산이든 내 집 마련이든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진짜 내 자신의 그런 자신감이라든지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들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책 속에 답이 있고, 감사스마일이 항상 이야기 드렸던 책 속에 부자의 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10월 29일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됐다고 합니다. 아파트 랩에서 대미 투자 3,500달러 중에서 현금 투자 2천억 달러, 그 다음에 조선업 협력 1,500달러,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마스카 프로젝트 한국 기업 주도 추진해서 상호 관세 15% 유지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잘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또 뉴스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이면에 지금 보니까 금속 함유 품목은 최대 50%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화학 정유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철강 함유, 그 다음에 용기 부품 같은 경우에는 50%, 금속 성분 관세에는 아직까지 리스크가 지금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에서 관세 협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지금 협의를 갖다 했다라는 그 협상문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무언가 지금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부디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릴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정부가 되실 것을 감스님께 이야기 드리면서 10월 29일 관세 협상을 갖다가 어찌됐든 간에 잘 마무리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뒤끝이 조금 개운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덧붙입니다. 그리고 어제 아파트 랩에서 한국 주택 시총이 7,158조 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통계청 24년 그 결과를 봤는데 2025년 10월 28일 기준으로 미국의 엔비디아가 7,008조 원입니다. 너무 놀랐던 게 제가 어제 강남에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깐부치킨에서 젠슨왕이 깜짝 등장을 해가지고 강남 일대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단톡방에서 공유했던 영상을 갖다가 제가 쇼츠로 이렇게 영상을 갖다가 공유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고, 감사스마일도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진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엔비디아 시총이 거의 우리 한국 주택 시총과 맞먹는 그런 시가총액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런데 이분도 치맥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람 사는 거는 똑같구나. 부자도 치맥을 좋아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마 그러니까 삼성동에 있는 깐부치킨 삼성점은 앞으로 연말까지 아마 젠슨 왕이 다녀갔다는 이 이야기 때문에 아마 매출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이야기를 감사 스마일이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어제 강남을 갔었는데 젠슨 왕이 강남 삼성동에 나타났다고 해서 저는 어제 이제 신논현역하고 그리고 이제 역삼역 쪽에서 이제 일을 보고 한 6시쯤 5시 좀 넘어서 이제 고향시로 되돌아왔는데 아무튼 그랬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부동산 스터디에 정말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이거를 제가 이제 부동산 스터디에 제 카페에 말 그대로 이제 가입이 안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가입을 갖다가 일단 물론 거절당해서 제가 부동산님 강영훈 대표님께 개별적으로 뭐 연락을 드려도 되지만 저도 그렇게까지 아쉽지 않아서 일단 이 부동산 스터디에 나만 몰랐다 정부의 인질이 된 무주택자의 고백을 감사 스마일 찐팬분께서 이렇게 한 장으로 보기 쉽게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스님들 중에서도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이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2030 세대들의 무주택자들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치지만 지금 50, 60 세대의 무주택자 분들은 진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나만 몰랐다. 내가 군인이 시절이던 그때 부동산이라는 단어는 그저 뉴스 속에 숫자 노름 정도로 여겨졌다. 가격이 오른다. 규제가 강화된다는 말이 나와도 그건 어딘가 멀리 있는 세상 이야기 같았다. 내 전세계약서 한 장이 나의 모든 자산이자 불안의 근원이 될 거라고는 그때는 정말 1도 몰랐다. 당시 무주택자였던 나의 심리는 단순했다. 집을 가지지 못한 건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그저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착각 속에 안도였다. 언젠가 돈이 모이면, 언젠가 결혼하면, 언젠가 운이 오면, 언젠가 로또 당첨되면 살 수 있으리라 믿었다. 정부의 정책이 우리 편이라고도 믿었다. 뉴스에서 집값 안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마음이 놓였고 투기꾼 척결이라는 구호에는 이상한 정의감마저 느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정의감은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있었다. 집값은 오르고 전세는 사라지고 나는 기다리면 된다는 말을 믿고 기다린 죄인이 되어 있었다. 무주택자를 인질로 삼은 정부, 보호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폭력이 진짜로 지금은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이은 3번의 부동산 정책을 보라. 정부가 정말 무주택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 불인이다. 세상의 작동 원리를 모르는 순진한 신입생, 정책의 언어를 믿는 초보 투자자, 그리고 언젠가 내 차례가 오겠지라는 희망의 언어에 인질이 된 사람이다. 나는 한때 그런 불인이었다. 정부의 대책이 서민을 위한 것이라 믿었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에 박수를 쳤고 투기 억제라는 구호에 묘한 정의감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전세와 월세는 오르고 매매는 막히고 집값은 안정이 아니라 정체된 불평등으로 변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정부의 서민 보호는 언어가 아니라 전략이었다. 서민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공포와 분노를 관리하는 시스템. 그것이 지난 부동산 정책의 실체였다. 무주택자는 지금 보호받는 시민이 아니다. 정책의 실험 대상이며 감정의 인질이다. 너희를 위해서라는 감언이설 아래 그들의 선택권과 희망은 서서히 봉쇄되어 왔다. 이제 남은 건 하나의 질문뿐이다. 정부가 지키려는 것은 서민인가 아니면 표인가? 집을 사면 투기꾼으로 낙인 찍겠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죄를 묻겠다.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더 내라. 이건 보호가 아니라 협박이다. 정부가 정책과 대책이라는 미명으로 서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죄의식을 주입하고 자제를 강요하고 있다. 정치가 시장을 대신해 국민의 삶을 재단할 때 국가는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다. 그건 통제자이며 때로는 인질범이다. 더 심각한 것은 희망의 왜곡이다. 정책이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갇힌다. 언제 규제가 풀릴지, 세금이 어떻게 바뀔지,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적용될지조차 알 수 없다. 예측 불가능성은 시장의 가장 큰 폭력이다. 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 룰의 일관성이다. 그러나 그 룰이 정치의 방향에 따라 뒤집히는 순간 국민은 정부의 말이 아니라 정부의 변덕을 예측하는 나라에서 살게 된다. 이런 구조 속에서 무주택자는 점점 더 정책의 볼모가 되어간다. 세입자는 임대차 불안을 감수해야 하고 청년은 청약이라는 복권에 인생을 건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라는 말은 이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잡는 것은 집값이 아니라 무주택자의 자유와 희망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서민의 편에 서려면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통제 대신 예측 가능한 규칙, 규제 대신 지속 가능한 공급 구조를 세워야 한다. 부동산을 죄의식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인간의 기본적 욕망이자 생존 조건으로 존중해야 한다. 집을 사고 싶다는 욕망은 탐욕이 아니다. 그것은 안정과 존엄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이다. 정부가 그 본능을 억압하고 죄로 낙인 찍을 때 사회는 병든다. 지금의 정책은 단순한 실책이 아니다. 그건 존엄의 침해다. 무주택자를 향한 보호의 언어 뒤에는 통제의 그림자가 숨어있다. 정부가 진정 서민의 편이라면 인지를 풀어줘야 한다. 서민을 벌보로 한 정치 실험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집 없는 이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세상을 계획할 수 있는 날, 그날이 비로소 진짜 서민 주거 안정의 시작일 것이다. 정말 이 글을 제가 읽고 감스님들께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통은 좀 중략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글은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진짜 이 글 다시 한번 제가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무주택자분들은 꼭 들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본론도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빠숑님의 블로그 글 공급을 막는 정부 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습니다. 시장은 정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물론 1주택자 이상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무주택자분들은 아무리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침마다 이야기를 드려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고명환 님께서도 본인이 장사를 4번 말아먹고 망해보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책을 정말 많이 읽다 보니까 책 속의 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앞서서 지금 이야기 드렸던 무주택자분들이 집장만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에 살 수밖에 없는데 1주택을 갖다가 장만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2주택, 3주택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이 항상 어렵다. 그런데 그 처음을 갖다가 정부에서 막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부디 현명한 그런 인사이트를 좀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한번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두려운 정적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정부는 안정을 외치지만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있고요. 수요의 문은 닫혔고 공급의 길은 끊겼다. 첫 번째로 공급의 덫은 정부가 만든 착시입니다. 정부는 공급을 늘리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공급의 본질은 실제 시장에 나오는 물량인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요? 건설사들은 진짜 분양을 미루고 있고 또 중대재해법 때문에 삼성물산도 지금 인명사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힐스테이트 현대건설만 지금 인명사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앞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갖다 제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분양은 계획됐지만 실행은 막혔다. 이것이 지금 2025년 하반기 10월 말에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수요의 절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대출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오히려 진짜 대출을 더 못 받게 만들어놨고 또 LTV 지금 40%로 지금 제한을 해버리다 보니까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중산층이야 서민들은 진짜 이 대출과 또 모아놓은 돈,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더더욱 지금 내 집 마련을 갖다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청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약 통장은 있는데 사용할 수가 없죠. 왜? 청약을 갖다가 지금 분양하는 현장이 없다 보니까. 그 사이 정부는 공급을 탓하고 건설사는 수요 부재를 탓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나 피해자는 명확합니다. 바로 집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내 집 마련,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시는 20, 30, 40 세대, 뭐 50, 60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지금 수요의 절벽이 지금 되고 있다. 세 번째는 건설사의 후퇴입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정책이 지금 사업성을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분양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현대건설, GS건설, 뭐 ATC, HDC,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등 대형사들이 줄줄이 분양 일정을 지금 미루고 있고 올해 남은 분양 예정 물량만 8만 가구인데 대부분이 수도권 규제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비용은 늘고 분양가 인상은 통제받기 때문에 그 사이
사업성은 녹아내려 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고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내년에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의 목적은 안정이 아니라 지금 상승의 지연으로 변질됐다. 네 번째로 시장의 전환점입니다. 지금의 시장은 단순한 침체가 아니고 양극화의 제2막이 열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나머지 한쪽에서는 미분양의 늪에 빠져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청약 미달로 계약 포기가 속출합니다. 이제 시장은 전체 상승이 아니라 선택적 상승으로 가게 되는데 이 흐름은 건설사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냉정한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아파트, 그 다음에 선호되는 입지 이런 데를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1등 아파트도 사고 2등 아파트도 사고 3등 아파트도 사고 내 여건과 내 조건에 맞춰서 샀는데 지금은 무엇을 사는 것보다는 어디에 사느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1등 아파트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2등, 3등은 지금 생각보다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리틀백님의 그 커피챗을 보면서 또 느낀 거지만 일단 1등 아파트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2등과 3등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건 분명히 시간 차이가 나고 갭 메우기 장세가 지금부터 또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스님들은 어떻게 지금 행동해야 될까요? 첫 번째, 청약만 바라보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3기 신도시 창문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께 이야기 드렸지만 3기 신도시 청약 물론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기다려야 되겠지만 본청약을 기다리신 분들은 진짜로 청약만 바라보지 말고 내 여건과 입지 상품성이 검증되어 있는 준신축과 역세권 구축도 병행 검토해야 된다. 이왕이면 역세권 구축보다 역세권의 준신축을 검토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전용 84제곱 이하로 실수요형 평형대는 여전히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요가 끊이지 않을 거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대출 여력을 현실적으로 계산하라. 아직도 내가 대출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주거래은행에 가셔가지고 내가 지금 아파트를 갖다가 사고 싶은데 과연 얼마만큼의 대출이 나오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월 상환 구조를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거래가 막힌 시기일수록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락기에는 매수 타이밍보다 유동성 보유 여부가 확률의 핵심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난 가을, 그러니까 8월 9월 달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는 현금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집값이 내려가면 현금 가지고 사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면 그게 내년에 만약에 집값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초조해지게 되고 더 비싼 금액으로 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규제는 또 바뀔 수가 있는데 대출 이자는 또 바뀌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갖다가 확보하는 건 맞는데, 내가 어떤 타이밍이 생긴다고 하면, 어떤 타이밍이 있다고 하면 그걸 재지 마시고 지금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고요. 입지 중심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규제와 경기 변동에도 집주 근접이라든지 학군 생활 편의, 그 다음에 인프라 확충, 교통망 확충, 그 다음에 일자리가 앞으로 들어오는 지역은 내려갈 요인보다는 올라갈 요인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GTX A 역세권의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시장은 정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부는 아직도 집값 억제라는 구호에 매달려 있지만 감스님들만이라도 시장은 그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고 공급이 막히면 집값은 반드시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에 26년에 공급 절벽이 일어나게 되고 전세라든지 월세 시장이 폭등하게 되면 진짜 그때 가서 아차 싶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2025년 10월 31일 감사스마일이 이 아침 방송하는 이 시간대에 어떤 의사결정을 지금 해야지만 내년에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축 아파트 월세도 지금 200만 우습다고 하는데, 진짜 서울 아파트 월세, 전세 월세가 가속되면서 진짜 삼성벨트도 전세 가격이 많이, 월세 가격이 많이 지금 상승되어 있고, 오히려 지금 전세가 좀 안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에 진짜 전세나 월세 시장이 정말 지금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지는 그런 시장이 올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무주택자분들 지금 의사결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 제가 인사이트를 갖다가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 방송을 아침 시간에 한 20분 남짓 제가 아침마다 매일 주 6일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똑같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바로 알아듣는데
어떤 분들은 바로 알아듣지 못한다. 그 원인은 그 나의 이해력과 그 다음에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동산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하는 방법은 뭐 유튜브 방송을 듣는 거라든지 신문을 보는 거라든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아시는 분들 찾아서 조언을 듣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감사스마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진짜로 이 부동산을 갖다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한다고 하시면 최악책은 최소한 뭐 진짜 5권, 10권 이상을 읽어서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입지, 그 다음에 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역세권 대단 신축 아파트가 왜 가격이 올라가는지 그런 인사이트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인사이트를 갖다가 내가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방송에다 이야기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이해력이 떨어지고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책 속에 답이 있고 그런 해결책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감사 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절대 학교 교육에서 끝이지 마시고 20대가 넘어서도 책을 손에 띄지 마시고 꾸준하게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책 속에 부자가 되는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감스님들 중에 한번 냉정하게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한 달에 책을 몇 권이나 읽고 있는지 정말 일주일에 한 권 정도만 읽다고 하면 정말 성공적인 그런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의 인생이 60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0세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과거에 내가 배웠던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써먹고 울고먹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제 추가적으로 제가 AI 그런 구글 상무님의 그런 강의를 또 들으면서 AI 시대에 과연 어떻게 또 내가 생활해야 되고 AI 시대에 어떻게 내가 발전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상당히 고민하게 되었는데 감사 스마일도 제 나이가 지금 50인데 앞으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을 또 해 나갈 거고 제가 100세 시대를 갖다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이 배움의 끝은 없다. 그래서 꾸준하게 저 또한 공부를 해 나갈 거니까 감스님들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내가 하고 있는 분야 플러스 알파를 해서 내가 관심 없는 분야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다시 한번 10월 31일 마지막 날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